한 가지 예를 리팩토링을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봤던 게 비디오 예제인데, 요게 그 리팩토링, 마틴 파울러 서적에 나왔던 예제이고요. 그 마틴 파울러 책이 2판이 나왔다 그랬죠. 작년도에. 작년도가 2018년, 2년이 됐군요. 오늘 2020년이니까 2년이 됐는데, 이제 거기에 나온 개정판에 나와 있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제는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되게 기대했던 거는 2판이 나와서 또 같은 이제 자바로 소개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이제 자바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라서 조금 실망을 했고, 뭐 물론 요즘은 또 자바스크립트를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실망을 했고, 또 기존에 제가 소개한 비디오 가게 예제는 너무 옛날, 지금은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예제이기 때문에 좀 더 아주 오늘날 좀 와닿는 예제로 바꿀 걸로 기대했고, 내용도 조금 완전히 달라질 걸로 기대했는데 똑같습니다. 예제가. 그러니까 주제는 좀 바꿨는데 그, 그 코드를 구성하는 내용은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아쉽습니다. 아쉬워도 제가 그 두 번째 2판에 있는 그 example를, 자바스크립트 예제를 자바로 좀 바꿔봤습니다. 바꿔봐서 이제 점진적으로 거기에 있는 설명대로 리팩토링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연극입니다. 연극. 그래서 극단이 있고, 이 극단은 요청을 받아서 공연을 수행하고, 그 공연에 대한 비용을 받습니다. 연극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뭐 셰익스피어 무슨 비극을 하나 해달라, 아니면 무슨 희극을 공연을 해달라 그러면 그 극단에서 이제 뭐 기존 시나리오 있을 수 있고, 시나리오 각색해가지고 그 배우자들, 연극 배우자들을 동원해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연의 결과에 따라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연극 정보가 있고요. 연극 정보는 단순하게 연극 제목, 분류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비디오 가게 예제에서 영화에 대한 그것과 차이가 없죠. 그래서 단순하게 데이터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공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 정보는 어떤 연극을 공연했고, 관객 수가 얼마였는지를 파악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연극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쨌든 그렇게 파악됐고요. 그러면 공연의 결과에 따라서 그 공연을 요청했던 그곳에 이제 영수증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만큼 관객들이 들어왔으니까 비용을 달라. 그래서 공연 비용은 비극이면 1회 공연에 기본 400만 원, 관객 수가 30이 초과되면 초과된 관객 수 곱하기 1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고요. 희극이면 기본이 300만 원이고요. 1회 공연이 관객 수가 20이 넘으면 100만 원 더하기 초과된 관객 수 곱하기 5만 원. 그리고 관객 수 곱하기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 계산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뭐,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이제 예제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때 비디오 가게와 마찬가지로 적립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하면 적립 포인트를 적립해줘서 그 고객이 다시 한번 또 공연을 요청하면 뭐 할인을 해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비디오 가게 똑같이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길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실행을 하면 잘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햄릿 좋으실 대로 하세요. 오셀로라는 공연들을 만약 했고 관객들이 1회 공연에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제 비용 청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공연을 한 번만 하나?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예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인보이스에 이 스테이트먼트가 모듈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또 여기에 크레딧 적립 포인트를 계산하는 부분들을 extract 메소드를 이용해서 모듈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extract 모듈화를 한 것이 이제 두 번째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버전에서는 이렇게 compute cost, compute credit 적립 포인트를 계산하는 부분, 실제 비용을 계산하는 부분들을 별도로 빼내고 또 여기에 있는 그 반복문을 split loop라는 리팩토링 규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서 이거는 그냥 아직 죄송합니다. 그 스플릿 루프 리팩토링은 아직 적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단지 컴퓨트 크레딧하고 컴퓨트 코스트만 이제 extract 메소드를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는 요거를 요 루프를 다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보면 두 번째 것에는 그 for loop에 있는 그 두 가지 요소를 extract 메소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는 스플릿 루프를 한 다음에 그 스플릿 루프한 내용들을 다시 또 모듈화를 해서 compute total amount 스펠링도 이상하네. 이렇게 스플릿 루프를 해서 각각 이제 이 루프에서는 출력 결과만 준비하고 그 총 비용 토탈 코스트를 토탈 전체 비용을 계산하고 적립금을 계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크레딧, 컴퓨터 코스트 또 S로 붙일까요? 그래서 컴퓨터 크레딧, 컴퓨터 코스트, 컴퓨터 토탈 코스트 해가지고 이제 요 스테이트먼트를 좀 더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봤더니 얘가 퍼포먼스 요 기준이 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멤버 변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에 유지되고 있지만 퍼포먼스 클래스에서 이루어지는 게 좀 더 적절합니다. 물론 우리가 비디오에서는 결국은 get play 타입이니까 어디까지 옮겨갔냐면 렌탈에서 무비까지 옮겨갔는데 요번 버전에서는 플레이까지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 번째 걸 보시면 이렇게 옮겨갔는데 컴퓨터 크레딧을 옮겨갔는데 여기에 보시면 요 컴퓨터 코스트나 또 크레딧을 계산해야 될 때
계산해야 될 때 뭐가 필요하냐면 관객수 정보가 필요해요. 그런데 플레이에는 관객수 정보는 없습니다. 퍼포먼스에만, 즉 공연 결과에만, 공연 정보에만 관객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그리고 기계적으로 여기서 예를 들면 얘를 잡고 리프렉터 무브 하면 여기로 옮겨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로 옮겨가는데 요 get play type 이렇게 돼 있죠. get audience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 getter들을 원래 있는 거에 getter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 질문에서 어떤 학우가 질문한 것처럼 getter들을 이렇게 내부에서 getter들을 사용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제 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클립스에 있는 move 메소드를 쓰면 getter들을 다시 내부 getter들을 그 멤버 변수로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 우리가 만약에 이클립스에 있는 리팩터 기능을 활용하면 그건 안 바꿔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사용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내부 게터들을 사용하는 형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move 메소드를 하면서 또 하나 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주석의 위치입니다. move 메소드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언제든지 어쨌든 코드가 수정이 되면 주석도 같이 수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석의 위치도 함께 옮겨줄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래 여기에 있던 요걸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주석을 달아놨던 것들을 뭐 여기에 내버려 둬도 되고 하지만 이제 이런 쪽에도 이쪽에 오면 여기에 이 주석들이 같이 옮겨와야 이 코드를 보면서 이 코드가 이 주석에 있는 룰대로 잘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석도 같이 리팩토링하는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위치들이 옮겨가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보이스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래 최초에 있던 거를 한번 보면 최초에 이렇게 길게 작성되어 있던 내용이 이제 네 번째 버전까지 와서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statement, come total cost, total credit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난 비디오 예제를 기억해 보면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여기에 따른 이런 조건문들을 없애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마지막으로 해보고 하나 더 좀 보여드리면 이제 요 아까 그 포문으로 됐던 것들을 이제 스트림 라이브를 써서 내부 반복으로 바꾸었고요. 요 부분은 안 바꿨네. 요 부분도 바꾸면 카피해 봅시다.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맵 해가지고 다 결합해가지고 퍼포먼스 리스트를 만들고 헤더를 만들고 헤더와 퍼포먼스 리스트와 이 밑에 두 개 들어가는 것을 조인으로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플러스 이퀄을 하는 거랑 조인하는 거와 좀 다른 점이, 조인을 하게 되면 공간을 그 조인 내부적으로 충분히 확보를 해놓고 복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공간을 늘려서 확보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준비해 놓고 해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 혹시 있다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퍼포먼스에 아까 있던 요 부분을 이제 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다양성을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상속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abstract 클래스가 되고 여기에 필요한 메소드들을 만들고 코미디 퍼포먼스 또 트레지 퍼포먼스 비극 공연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을 만들면은 이제 여기에 그 조건문들이 사라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항상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조금씩 단계별로 만드시기 바라고, 단계별로 만든 다음에는 잘 돌아간다 생각하면은 그 자체를 리팩토링 할 것은 없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필요하면 리팩토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기능을 추가하고 그런 형태로 점진적으로 한번 개발하는 습관을 들어두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리팩토링 관련된 서적을 하나 구입해서 읽어볼 수도 있는데,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 마틴 팔로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그 리팩토링 방법들을 소개해 놓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요 사이트도 제가 소개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extract method, inline method, 뭐 move method, move field, 뭐 organizing data, conditional expression, method call과 관련된 거, 상속과 관련된 거,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으니까 이런 테크닉들을 하나하나씩 예제를 통해서, 아마 간단한 예제들을 통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떻게 리팩토리 해야 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능력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많은 리팩토링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것이 있어서 그거를 다시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인보이스에 있는 코드들을 수정하다 보면 한 가지 눈에 거스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요거입니다. performance.getPlay.getTitle. 즉 요거는 우리가 그 데메트리 규칙 거기에 좀 어긋나는 거죠. 다른 데는 이런 것이 없는데 요게 좀 눈에 거슬립니다. 우리가 기존에 봤을 때 이제 그
인보이스 최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제법 많이 있어요. 이거를 리팩토링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는 좀 많진 않네. 요렇게 디메트리 규칙에 어긋나는 데메트리 그 최소 지식 원리 그리고 이제 데메트리 규칙에 의하면 talk to your immediate neighbors, talk to only your immediate neighbors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웃과만 원래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이게 연쇄적인 호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이제 비디오 예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get movie, get title. 그래서 여전히 그 많이 우리가 의존 관계를 이거를 제거했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얘가 제거가 안 된 상태예요. 왜 제거가 안 되고 있냐면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틴 팔로우도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는 있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리팩토링을 뭔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번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꾸냐면 퍼포먼스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클립스의 이 기능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하고 오픈 콜 하이어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get play를 지금 내 코드에서 어디서 호출하는지 보여주는데 자 컴퓨트 코스트와 컴퓨트 크레딧 스테이트먼트에서 호출되고 있습니다. 즉 요 내부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바깥에서는 인보이스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서 필요한 건지를 살펴봐야 되겠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 많다 그러면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여기서 get play, get title 대신에 퍼포먼스에 인보이스에 그러니까 퍼포먼스에 그 get play title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바꾸면 이제 talk to only your neighbors 그 데메트리 규칙 최소 지식 원리에 맞게끔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퍼포먼스를 보면 이제 get play라는 거는 아예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들은 다 원래는 이제 옮겨 쓸 때 여기처럼 이제 get audience size, get play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내부 변수를 그 멤버 변수를 이용하도록 audience size 다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콜 키를 보면 인보이스에서 부르고 있죠. 인보이스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까지는 없앨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어떤 메소드들을 만들어 놓고 그 메소드들이 과연 내가 그냥 불필요한 게터를 만들어 놨나 안 만들어 놨나 알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만 사용되면 프라이빗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오픈 콜 하이어키를 눌러서 살펴보면 됩니다. 인보이스는 쓰니까 프라이빗이 맞죠. 그래서 그렇게 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한번 플레이 타이틀 이렇게 바꾸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디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비디오에서도 한번 잠깐 볼까요?
렌털에서 요거의 콜 하이어키를 보면 스테이트멘트에서만 부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바꿀 수는 있겠죠. get movie title로 바꿔서 이제 처리하도록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